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학부연구생 박주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Precision Medicine and AI, a Pilot Study on Deep Learning for Hypoglycemic Event Detection based on ECG입니다. 이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된 논문으로 저널 임팩트 팩터는 3.8이고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으로 랭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혈당과 관련한 ECG 지표를 찾던 중에 접하게 된 논문으로 개인화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ECG 기반 야간 저혈당 이벤트를 감지한 파일럿 연구입니다. 먼저 인트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문단까지에서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환자 코호트 집단 내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 내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정밀의학 방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화된 딥러닝 기반 모델 구축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연구 설계 및 결과 분석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서 아홉 번째 문단에서는 저혈당증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혈당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측정 방식인 손가락 찌르기와 CGM 방식은 침습적이고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혈당 사건을 조기에 감지하는 비침습적이고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저자는 ECG 기반 시스템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체에 구현할 수 있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쉽게 기록과 전송 및 처리가 가능하여 저혈당 감지 시스템으로 매우 유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ECG 기반 저혈당 감지 연구에서는 저혈당 수치를 유발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기존 분석 방법에서는 정의된 ECG 지표를 추출하여 특징 추출을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것을 한계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건강한 개인에게서 일상생활 중에 얻은 ECG만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야간 저혈당 수치를 감지하는 개인화된 딥러닝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 파일럿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메소지입니다. 참여자는 8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8일에서 14일 내외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때 4명의 참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에 저혈당 감지 불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측정 기기는 모두 상업용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되었고 ECG와 액티그라피는 메드트로닉 제타 바이오 패치 HP80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이 기기는 24시간 동안 ECG 기록을 얻을 수 있으며 샘플링 주파수는 250Hz였습니다. 또 혈당은 프리스타일 리브레 플래시 글루코스 모니터링 시스템인 CGM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CGM 기기 특성상 혈당값을 읽는데 5분의 지연이 존재하고 약 5% 정도 값이 높게 측정되는 오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액티그라피 활동성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피험자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 일상생활 중의 측정으로 많은 잡음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액티그라피를 잡음인자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셋입니다. 오전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밤 동안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정상과 저혈당 구분은 국제 기준인 4.0 몰퍼리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CGM 측정 기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4.0에서 4.2 몰퍼리터 사이의 혈당값을 가지는 심박은 정상 혈당과 저혈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는 릴레이티브 에너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이 알고리즘 내에는 밴드패스 필터 4에서 40Hz, 해밍 윈도우 창은 640ms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A가
원신호라고 치면 이 D가 릴레이티브 에너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에 전처리된 데이터입니다. 그 후 640ms 시간창에 따라 단일 심박으로 구분하였고, 이때 측정된 250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고려해서 16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추출되었습니다. 이때 160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알피크를 기준으로 알피크 앞에 60개, 알피크 뒤에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160개의 세그멘트로 구성된 심박들은 Z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 정교화되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의 데이터 포인트만을 남기는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세그멘트 내의 데이터 포인트는 53개로 구성되었습니다. CNN 데이터셋입니다. 인풋으로는 ECG 단일 심박과 액티비티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20%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든 데이터셋에 저혈당으로 감지된 신호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피험자별 단일 심박 개수, 들어가게 된 단일 심박 개수이고, 오른쪽은 피험자가 저혈당 이벤트가 감지된 밤의 일수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모델의 데이터셋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게 없었고, 피험자의 첫날에 기록된 심박을 훈련 데이터셋으로, 나머지 날의 심박을 테스트 데이터셋으로만 구성하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노멀 글루코스로 분류된 심박이 로 글루코스로 분류된 심박의 25%보다 많을 시에 해당 노멀 글루코스로 분류된 심박을 다운샘플링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CNN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인풋에는 앞선 데이터셋이 입력되고 CNN 모델을 거쳐서 그래드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래드캠의 흰 맵에는 모든 피처맵의 웨이트들의 합을 얻을 수 있고, CNN 모델 구조의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결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NN 네트워크에서의 오브젝트는 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낮은 포도당 수치를 감지하는 분류기 구축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베딩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으로 차원 축소 기법인 TSNE를 사용하여 비선형 차원 감소한 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종 분류 결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ECG 지표를 찾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그래드캠을 이용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리드 서치와 매뉴얼 튜닝을 사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컨볼루션 레이어 개수와 레이어의 필터 개수, 그리고 필터 사이즈, 학습률 등의 조정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선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범위에 따라 시행착오한 결과 결정된 CNN 모델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먼저 1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쓰여졌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개수는 50개, 그리고 사이즈는 3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30개의 뉴런들이 설정되었고,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 함수는 아담,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루 함수 뒤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추가되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뒤에 0.5의 드롭아웃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인베딩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된 TSNE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TSNE는 차원추소 기법 중 하나로 비선형 구조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유클리디안 거리에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 유사도를 확률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기법인데요. 해당 과정을 데이터 포인트마다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2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CNN 모델이고 두 번째로는 CNN과 RNN 모델을 결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RNN에 들어갈 데이터셋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NN에서는 5분 분량의 비중첩된 ECG에서의 200개의 연속된 심박수가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혈당이 5분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10분 미만의 저혈당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CGM 판독 오류라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CNN과 RNN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이때 해당 모델에서 RNN은 LSTM 셀로 구성되었습니다. CNN의 인풋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5분 동안의 ECG 200개의 연속된 심박이 들어가도록 하였고 이때 CNN의 출력으로 파라미터 V가 출력되어 LSTM에 순차적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이때 입력 시 LSTM에 차례차례 하나씩 입력되게 되는데 이 LSTM 구조를 참고해보면 이렇게 X0부터 XT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게 되어 이 XT에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RNN 모델에서의 마지막 출력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하여 최종 클래스 확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CNN과 RNN 하이퍼 파라미터도 앞전에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범위 내에서 시행착오 끝에 결정된 값입니다. CNN 모듈에서는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는 50개의 필터 개수, 또한 필터 사이즈는 3으로 구성되었고 LSTM 모듈에서 LSTM 레이어는 400개의 유닛과 200개의 타임 스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 학습되었고 이때 드롭아웃은 디폴트 값보다 조금 더 높게 0.6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배치 사이즈도 30으로 설정하였고 러닝 레이스는 CNN 모델과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때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맨 휘스트니 랭크 테스트는 저혈당과 정상혈당 사이 개별 ECG 특성 변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 멀티웨이 크로스컬 웰리스 H 테스트는 저혈당과 정상혈당 상태에 대한 각 ECG 매개 변수에 대해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크로스컬 웰리스 H 테스트랑 던스 테스트는 피험자 간의 페어와이즈 쌍방 차이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박도에 대해 정상혈당과 저혈당으로 구별한 분류 결과입니다. A와 C는 CNN 모델에서의 분류 결과이고 B와 D는 CNN 플러스 RNN 모델에서의 분류 결과입니다. 이 해당 그림에서 검은색 실선은 CGM 측정 값으로 실제 포도당 값이며 회색 영역은 이 측정 오차를 고려한 경계 값입니다. 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각각 예측 클래스를 나타내는데요. 빨간색은 저혈당을, 초록색은 정상혈당으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연한색일 경우 모델이 예측한 확률이 70% 이하일 때이고
진한 색상은 모델이 예측한 확률이 70% 이상일 때 나타내었습니다. 따라 A의 진한 초록색의 경우에는 CNN 모델이 예측한 70% 이상으로 예측한 정상혈당입니다. 다음 결과는 CNN 모델에서의 그래드캠을 이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입니다. A, B, C, D는 각각의 피험자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그림이고 초록색 실선은 정상혈당에서의 평균 심박이고 빨간색 실선은 저혈당 상태에서의 평균 심박입니다. 이때 각각의 피험자별로 저혈당과 정상혈당으로 구별되는 이 지표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A, B의 1, 2번 피험자를 보게 되면 QT 간격이 조금 더 긴 것을 볼 수 있고 저혈당에서, 그리고 피험자 3, 4, CD의 경우에서는 저혈당 시 정상혈당보다 P의 진폭이 조금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험자에게서 정상과 저혈당으로 구별되는 지표로 T웨이브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NN 모델에서의 차원 축소 TSN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입니다. 이때 CNN의 마지막 레이어를 활성화하여 더 낮은 차원 공간에서의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 이 해당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정상 혈당과 저혈당이 두 개의 클러스터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해당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3차원 공간은 로우 글루코스, 노멀 글루코스, 그리고 ECG 심박을 고려한 차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CNN 모델에서의 결과입니다. 이때 정확도와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AUC 이렇게 4개의 지표를 평가하였고, 이 위의 부분은 테스트 데이터셋에서의 성능 결과고 밑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성능 결과입니다. 이때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약 82%의 성능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NN 플러스 RNN 모델에서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AUC 이렇게 4개의 지표로 평가하였고 앞서 CNN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NN 모델에서보다 RNN 모델 구조를 같이 사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인 ECG를 고려한 모델인 만큼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앞선 높은 성능 결과를 볼 때 기존의 코호트 기반 연구보다 개인화된 모델을 사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의된 지표를 추출하는 것만큼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에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한된 시스템은 건강한 사람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게서 임상적 유의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혈당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생리적 신호인 활동 수준과 온도, 피부 전도도 또는 영양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쉽게 모델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된 많은 지표들은 해당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4명으로 상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